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이어가면서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이탈이 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대거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주지사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상하원 의원은 현재까지 30명에 달합니다. 특히 하원 의원 10명이 주지사 도전을 택했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74년 이후 한 정당에서 나온 역대 최다 이탈 기록입니다. CNN은 중앙 정치에 실망한 공화당 의원들이 주지사직에 대거 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225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61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을 뿐 아니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I'll sign a historic executive order to ban men from competing in women's sports. I've just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raise entrance fees for foreign tourists. I will be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reschedule marijuana from a Schedule 1 to a Schedule 3 controlled substance with 심지어 관세 부과와 해외 원조 철회 같은 중대 사안까지 의회 논의 없이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자조 속에 백악관 참모들은 의회를 철권 통치하고 있다는 농담까지 주고받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의회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다수당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의원들을 의회 밖으로 떠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see is more and more congressional Republicans separating themselves from Trump and kind of thinking more about what they need to do to get reelected in the next fall. 의회를 무력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결국 조기 레임덕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1년여 만에 미국 공화당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텍사스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던 지역인데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연방 하원 텍사스주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습니다. 연방 하원 의석 한 석을 추가한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의석 차를 4석으로 줄였습니다. The results here tonight are a mandate for me to work as hard as I can to oppose your agenda, to fight back against where you're taking this country, and to investigate your crimes. 더 큰 이변은 텍사스주 상원 9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후보 테일러 로메트는 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공화당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꺾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 차이로 이겼을 정도로 공화당의 안정적인 텃밭이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지지 격차가 31%포인트나 뒤집힌 겁니다. I think the factor is that this isn't red versus blue. This is right versus wrong. So that's what I think this is about.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공개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지만 텃밭에서조차 참패가 확정되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No,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 didn't know. I mean, I know there's a race going there, and it's too bad. What can I say?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충격적이라고 대서특필하며 집권 2년 차를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첫 보궐선거까지 연이어 민주당에 무릎을 꿇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지난 주말 이뤄졌던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9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을 밀어내고 미국 패권을 관철했던 외교 노선인 멀로주의, 이걸 트럼프식으로 재편한 돌로주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넓힌다는 전략인데요.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역시 이 돌로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주의와 분쟁 방지라는 국제법의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트럼프의 돌로주의 하에 스스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형국입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국제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으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증명했다는 건데요.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여론이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 자신이 탄핵을 당할 거라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더 설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게 떨어진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에 미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누가 트럼프의 후계자가 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2인자 벤스 부통령이 앞머리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헝가리 총리와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도록 의회 규칙을 바꾸는 핵 옵션을 쓰라고 여당을 압박한 겁니다. If the filibuster is not terminated, then we will be in a slog with the Democrats, and very little for either party will be done. So, 야당인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때보다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난달에만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취임 1년도 안 된 현직 대통령의 후계자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선은 하고 싶지만 헌법이라는 벽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유력한 후계 주자로 점찍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두 사람 중 벤스 부통령에 보다 무게를 실으며 루비오가 벤스를 차기 주자로 인정하고 있고 적극 도울 의사도 밝혔다는 루비오 장관 측근들의 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like thinking about it. If we do a good job in 2025 and 2026, then we can talk about the politics in 2027. 물론 잠룡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지방선거 완패, 관세 재판, 여기에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경제 악화까지 트럼프의 질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성공한 대통령들도 중간 선거에서 고전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집권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승리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시인하며 역대 성공한 대통령들조차 중간 선거에선 졌고 통계적으로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열릴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선 435석의 하원 전원과 상원 3분의 1을 선출하는데 미국 정가에선 여당인 공화당이 지금처럼 과반을 유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을 야당에 내줄 경우 트럼프의 레임덕이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Republicans are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next. This is their crisis now, and they're going to have to answer for it. 연일 자신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첫 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최근 공화당 텃밭 지역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연이어 패했고 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 시도도 불발됐습니다. 트럼프의 고전은 여론조사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경제 운용에 상당수 국민들이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은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룬 경제 성과를 사람들이 이해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fantastic year coming up. You know, never in our country have we had investment
like has taken place over the last 10 months. We have $18 trillion plus already. 트럼프의 발언은 중간선거 비관론에 무게를 뒀다기보단 현직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아온 관례를 깨고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집권 1년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